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편성표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에서 아랫부분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교육과정이라는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클릭을 해보시면 교육과정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 교육과정 메뉴를 오버롤 하시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로 접속을 하신 후에 여기에 있는 게시글들 중에서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생 과목 선택 프로그램이라는 게시글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대전광역시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표에 대해서 이렇게 링크를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 각각의 하이퍼링크가 모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본인이 관심 있는 고등학교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전고등학교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대전고등학교를 클릭하게 되면은 대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와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게시판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교육과정 편성표 그리고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다운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후에는 해당 PDF 파일과 그리고 엑셀 파일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과 PDF를 한번 켜보았습니다. 자, 왼쪽에는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교육과정 편성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대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편성표를 예시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엑셀 파일을 사용하실 때 위에 출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매크로 실행을 차단했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뜨더라도 무시하시고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학교 지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교 지정 과목이라는 것은 해당 학교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과목들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거의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체육 관련 과목들이 학교 지정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과정 편성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국어 교과군 그리고 과목 공통국어 1학년 1학기에 3학점으로 운영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3학점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일주일 월화수목금 시간표가 있죠, 여러분. 거기서 이 공통국어 1이라는 과목이 3번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수학 1도 마찬가지로 1학년 1학기에 수업을 듣는 건데 모든 학생이 반드시 다 듣는 거고요. 학교 지정이니까. 그리고 월화수목금 일주일 시간표 중에 3시간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크롤 바를 옮겨 주시면은 학기별 교과 선택 학점 소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학기별로 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 과목에 해당하는 학점들을 모두 자동으로 더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죠. 그런 상태에서 학교 지정 과목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학년 1학기에서 이렇게 3333, 4412, 33 요걸 모두 더하면 29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학년 1학기에서는 스포츠 생활 1이라는 과목이 2학점으로 학교 지정으로 편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2학점이 더해졌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에서 그 선택군에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수를 하나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학점 소개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년간 교과 총 선택 학점 총합 점검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 교과 총 개설 학점은 174학점입니다. 학교마다 총 개설 학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대전 지역에 있는 일반고 또는 자사고, 자공고는 모두 교과 총 개설 학점이 174학점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까지 선택 학점이 64학점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 위에 있는 이 학점들 소개 다 더한 값이 64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추가 선택 가능 학점은 174학점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학점을 더 선택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고요. 추가 선택 가능 학점이 0이 돼야지만 이 결과값이 충족이 뜹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국어, 수학, 영어 선택 학점 총합 점검은요, 교육부에서 고시한 총론에 의하면 국어, 수학, 영어의 이수의 총합이 81학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수형 선택 총합 기준 학점이 81학점이고요. 지금 국수형 선택 학점이 18학점이란 뜻은 현재 학교 지정 과목으로만 설정된 국어, 수학, 영어 교과군의 과목들의 모든 학점 수의 합이 18학점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수형 추가 선택 가능 학점이 63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8과 63을 더하면 정확히 8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국수형 추가 선택 가능 학점이 0이 될 때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국수형 추가 선택 가능 학점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뜻은 81학점보다 더 많이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미충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최종 판정에 충족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값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과목을 선택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총론에 의하면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 역사, 도덕, 과학, 채용, 예술 이러한 교과군에 대한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필수 이수 학점이 8학점, 수학은 8학점, 영어 8학점, 그리고 한국사는 6학점, 한국사 이외의 사회 과목은 8학점, 과학은 10학점, 체육 10학점. 예술 같은 경우는요, 일반고는 10학점을 필수 이수해야 되고요. 자공고와 자사고는 5학점까지만 이수해도 충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것은 해당 학점 이상만 들으면 졸업 요건을 갖춘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이 교과군들에 해당되는 과목들의 이수 학점의 합이 일반고 같은 경우는 16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요. 자공고와 자사고는 12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충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대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학교 지정으로 있는 과목만 이수를 하더라도 사회, 역사, 도덕, 과학, 체육, 예술까지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교과군에 대한 필수 이수 학점 충족은 과목을 선택을 함으로써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군에 해당되는 과목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빨간색으로 A라고 표시된 곳 보이시나요? 이게 선택군 A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선택군 A의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는 어떻게 보냐면 오른쪽 화면에 보면은 교육과정 편성표를 띄워놨었죠. 자, 이 대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 중에서 선택군 A라고 지금 표시된 부분 보이죠? 여기서 8개 과목을 내가 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8개 과목을 택한다고 아무거나 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학이나 대수나 미적분 원이나 영어 원은 수능 출제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이수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수능을 보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수능 출제 과목이 문학, 대수, 미적분원, 영어원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문학, 그리고 대수, 미적분원, 영어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과목이 4개가 남았죠. 만약에 내가 이공계열 쪽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과학을 아무래도 4개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럼 과학이 지금 보니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딱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볼 수가 있겠네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봤더니 선택군 B가 있습니다. 선택군 B는 오른쪽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보면은 요 중국어, 일본어, 인공지능 기초 이 3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초를 이수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뭐 인공지능 기초를 선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선택군 C로 넘어가 볼게요.
선택군 C는 2학년 2학기에 이수하는 과목들이죠. 여기서 보면 독서와 작문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 시스템 과학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공계열 쪽을 희망하시면은 수능에 관련된 과목은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니까 독서와 작문,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리고 이제 영어2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공계열 쪽은 미적분 2를 이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적분 2를 이렇게 선택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학을 선택하려고 딱 봤더니 과학 과목이 4개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역학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세포와 물질 대사, 그리고 지구 시스템 과학, 이렇게 선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군 D 같은 경우에는 중국문화, 일본문화, 인공지능 기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교육과정 편성표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인공지능 기초가.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그 과목을 중복해서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인공지능 기초를 1학기 때 선택했었죠. 그럼 2학기 때 선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2학기 때 절대 인공지능 기초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중복 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은 이수가 안 되어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초가 아니라 뭐 일본 문화나 중국 문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중국 문화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학년 2학기까지 과목을 모두 선택을 했고요. 자, 오른쪽에 가서 자, 우리가 선택한 과목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 필수 이수학점 요건은 모두 충족이 돼서 파란불이 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미충족이에요? 예, 바로 아직까지 과목을 선택 안 한 것들이 있죠. 3학년 과목들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56학점을 더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3학년 과목들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군 2로 가보면 선택군 2는 3학년 1학기에 선택하는 과목들이 모여있는 선택군입니다. 그래서 국어 화법과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의 기하, 고급대수, 고급미적분, 사실 이런 고급대수나 고급미적분은 과학고등학교에서 이제 편성할 수 있는 과목들인데 여러분들이 심화적으로 좀 이수를 하고 싶다면 선택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뭐 이산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좀 심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심화영어 독해원이나 심화영어 작문원을 선택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아요. 3학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 화법과 언어를 먼저 선택해 볼 건데요. 화법과 언어 같은 경우에는 2028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수하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공계열 학생 입장에서 한번 선택해 본다고 아까부터 그랬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하를 좀 이수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내가 심화적으로 더 수학을 한번 이수를 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뭐 고급 미적분과 같은 과목들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를 선택을 해 봐야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해나 작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독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수능하고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독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과학에 해당되는 과목들 중에서 4개를 택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학 중에서도 지금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의 세계, 생물의 유전, 행성 우주과학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요게 어떤 과목들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역학과 에너지랑요, 전자기와 양자가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 역학과 에너지랑 전자기와 양자를 함께 묶어서 이수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드시 세트로 이수를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요게 원래는 기존의 물리학 2에서 이제 분리가 된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다 이수를 해야지 물리학 2를 이수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두 개를 세트로 선택을 해서 이수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물질과 에너지가 이제 화학 반응의 세계랑 합쳐져서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던 화학2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와 물질 대사랑 생물의 유전이 기존의 생명과학 2, 지구 시스템 과학과 행성 우주 과학이 기존의 이제 지구과학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들어주면 좋은데, 자, 그런데 우린 또 이제 심화적인 걸 또 이수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공과대학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를 세트로 이수하고 물질과 에너지랑 화학 반응의 세계를 세트로 이수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이후에 이 물리학에서 더 심화된 버전이 바로 고급 물리학이고요. 이 화학에서 더 심화된 버전이 바로 고급 화학이니까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을 하나씩 선택해주면은 좀 심화적으로 이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자기와 양자, 그리고 화학 반응의 세계,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네. 이렇게 선택할 경우에 계열 심화적으로 이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선택훈 F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훈 F는 음악 감상과 비평과 미술 감상과 비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음악에 흥미가 있으면 음악을 선택하시고 미술에 흥미가 있으면 미술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미술을 한번 선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군 G죠. 보라색. 이 선택군 G는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라는 교양 과목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네요. 이 논리와 사고라는 과목이 이공계열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논리와 사고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택군 H입니다. 선택군 H는 3학년 2학기 과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시에는 포함되지 않는 과목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정시에는 포함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 탐구 독서나 수학과 문화, 심화 영어 독해 2부터 시작해서 융합과학 탐구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6개를 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6개도 마구자비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시면 국어에서 하나, 그리고 수학에서 하나, 영어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능을 또 대비해야 되잖아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랑 과학을 하나씩 균형 있게 이수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 문제 탐구를 하나 선택을 해줄 거고요. 이공계열 학생이지만 이렇게 수능에 관련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 과목을 하나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또 과학 과목 중에서 뭐 융합과학 탐구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공계열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학 역사와 문화도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군 I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군 I는 음악 연주와 창작, 미술 창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우리가 1학기 때는 미술 감상과 비평을 이수했으니까 이번에는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 해서 음악 연주와 창작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군 제2에는 인간과 심리, 인간과 경제활동 이 두 가지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러면 인간과 심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3학년 2학기 때까지 모든 과목을 다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중에서 모든 걸 다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한번 점검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모두 충족되어서 파란불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최종 판정에서도 충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목을 이수할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어떤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그 해당 공동교육과정이 뭐 2학년 1학기에 3학점을 이수했다. 그러면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직접 엑셀에다가 기입을 한 뒤에, 자, 과목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고급 기하를 이수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여기 고급 기하는 수학 교과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이렇게 해서, 자, 위에 보시면은 추가 선택 가능 학점이 -3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가로 더 많이 선택했다는 뜻이고요. 자, 원래는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추가 선택 가능 학점이 15였을 거예요. 자, 요걸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15죠. 근데 방금 공동교육과정,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 이외에 추가로 교육과정 이수를 3학점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네, 그 3학점만큼 더 줄어들었죠.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 표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교육과정 편성표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 해당 고등학교를 만약에 입학해서 다닌다면 다니는 동안 2학년과 3학년 때 내가 어떠한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미리 체험을 해 보고요. 그 체험한 결과가 과연 내가 졸업을 할 수 있는데 충족할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상으로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